요즘 주변을 보면요. 퇴직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정년 채우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육아 때문에 일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뭐 할 게 없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평생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경험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손재주도 있으신 분들인데 막상 이제 뭐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면 갑자기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취업 안 되고 프리랜서로 버티는 분들 많고 부업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막상 뾰족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봤어요. 이 두 세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경험 많은 시니어 세대, 디지털 세대인 청년들, 이 둘이 손잡고 뭔가 만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처음엔 그냥 또 창업교육 하나 생겼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4070 부창부수 창업 프로젝트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40대에서 70대까지 부부가, 친구가, 이웃이 함께 창업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멈칫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유튜브 하세요, 영상 만드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바꾸는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부업 수익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세대 간 협력, 사회 기업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왜 나왔을까?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은 여전히 심각하고 동네 골목 상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군가는 그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뭘 하는 건지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누가 이걸 시작했냐? 마음에듀센터라는 곳의 김현미 대표, 일명 다성쌤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컬러 코칭, 마인드 코칭 전문가인데요. 단순히 상담만 하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중장년층한테 유튜브 수익화 교육을 해온 분이에요. 그냥 이론 수업 아니고요. 3개월 안에 실제로 수익화 조건 달성시키는 게 목표래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광고 수익 받으려면 필수로 넘어야 하는 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최소 20개 영상을 직접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론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다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우리 동네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든다. 이게 진짜 차별화 전략이에요. 지역 특산물, 골목 상권, 동네 문화. 이런 걸 영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30년 된 떡집 사장님 이야기, 동네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 레시피, 이런 식이죠.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뭔가요? 전국구 대형 채널보다 로컬, 즉 지역 밀착형 콘텐츠가 오히려 더 주목받잖아요. 그걸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세 번째는 수익 구조입니다. 광고 수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요. 협찬, 제휴, 그리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까지 3중 수익 구조를 만든대요. 영상 하나 올렸는데 광고비도 들어오고 거기서 소개한 제품 팔아서 수수료도 받고 지역 업체랑 협찬 계약까지 맺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청년과 시니어가 팀으로 움직인다.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니어는 기획하고 출연하고 청년은 편집하고 채널 관리하고 수익은 6대4 또는 7대3으로 나눈대요. 시니어는 기술적인 부담을 덜고 청년은 프리랜서 일자리를 얻는 거죠. 세대가 협업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학원 하나 차린 거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 유튜브 교육 많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수두룩하고 3개월 만에 수익화. 이런 광고도 넘쳐나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첫 번째 오해. 유튜브 배우면 다 돈 벌 수 있다? 아니에요. 영상 만드는 법만 배운다고 구독자가 늘고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건 알고리즘 이해, 썸네일 제작, 키워드 최적화, 커뮤니티 관리 이런 실전 스킬이에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다성쌤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단순히 영상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로 수익을 만드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오해.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약하니까 안 되지 않을까? 이것도 편견이에요. 물론 처음엔 스마트폰 다루는 것도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 교육은 40에서 70대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한대요. 스마트폰 촬영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510명씩 팀 구성해서 장비도 공유하고 서로 멘토링도 해주고 고립감 없이 함께 배우는 구조예요. 세 번째 오해. 이거 결국 개인 사업자 만드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개인이 채널 운영하는 건 맞는데 지역 경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게 소개하고 동네 특산물 알리고 지역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 부업이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 프로젝트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단어만 보고 또 혼자 사업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정반대예요. 함께 동네와 세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엔 어땠을까? 퇴직하신 분들이 뭘 하셨냐면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보조 아니면 식당 설거지, 청소 일 이런 거 하셨죠.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자리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평생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엔 좀 아쉬운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학원 강사, 편의점 알바, 배달 이것저것 하면서 프리랜서로 버티는 분들 많았고요. 근데 둘 다 각자 외롭게 버티는 구조였어요. 시니어는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청년은 일이 없어 하소연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누구나 콘텐츠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 예전에는 방송국 가야지만 TV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1인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젊은 세대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유튜브?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슨 영상을 찍어.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실버 유튜버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요리하는 채널, 할아버지가 목공하는 채널, 이런 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연히 시작하거나 자녀가 도와줘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4070 부창부수 창업 프로젝트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엔 각자 외로웠던 두 세대가 이제는 플랫폼과 교육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뀐 만큼 일하는 방식도 협력하는 방식도 함께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시니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아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면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들려주세요. 그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영상 하나 찍어야지, 다음 달엔 구독자 100명 넘겨야지. 이런 작은 목표들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용돈도 벌 수 있고요.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는 게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일감 구하기 힘들잖아요. 영상 편집 배웠는데 어디서 써먹어야 할지 막막하고 클라이언트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시니어 크리에이터와 팀 이뤄서 정기적으로 영상 작업하고 수익도 나눠 갖고
일회성 알바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 간 이해가 생겨요. 청년들은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런 경험도 콘텐츠가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고, 시니어들은 젊은 친구들 보면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동네는요? 골목 상권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동네 가게들 문 닫는다고. 근데 누군가 그 가게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 30년 된 빵집. 이 집 단팥빵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요즘 로컬 맛집 소개 채널 엄청 잘 되잖아요. 그게 대형 유튜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는 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동네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겨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저 가게 사장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동네가 달리 보이거든요. 제가 느낀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네를 다시 연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다들 바쁘게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 하나가 그 단절을 조금씩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정답을 드릴 순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방법도 아니고 누구나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다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고령화, 청년 실업,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 문제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풀려고 하는 거예요. 시니어에게는 일자리와 보람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지역에게는 활력을.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인 거죠.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3개월 만에 수익화 달성한다고 해도 모든 채널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닐 테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유튜브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한번 해볼까? 하고 용기 내는 거,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하던 청년들이 같이 하면 되겠네 하고 손 내미는 거,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젝트가 해외로도 확장될 계획이래요. 2026년 상반기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로 진출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이미 시니어 유튜버 시장이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대요. 그럼 한국의 이 모델이 거기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K-컬처 콘텐츠, 김치, 된장, 전통 공예 이런 거 시니어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영상들은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이게 단순히 부업 모델이 아니라 문화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가 협력하고 동네가 살아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 물론 아직 완벽한 모델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을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가능성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어야 길이 보이니까요. 기사를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눈길이 갔던 장면이 있어요. 다성쌤 책상 뒤 선반에 실버 플레이 버튼이 놓여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성쌤 본인 채널이 아니라 다성쌤이 가르친 60대 수강생이 달성한 거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60대 분이요.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도 버거워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가 된 거예요. 10만 명이요. 그분이 올린 영상 하나하나를 10만 명이 기다리고 댓글 달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성쌤이 이런 말을 했대요. 70세 할머니가 손자에게 나도 유튜버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회. 그게 자기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래요. 저는 이 문장이 단순히 멋있는 말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배우기엔 늦었다고, 도전하기엔 늦었다고 스스로 선 긋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뭔가 만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요. 그리고 청년들도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 동네가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고 정이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금씩이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성쌤의 목표가 3년 안에 전국 300개 행정동에 4070 하이퍼로컬 크리에이터 거점을 만드는 거래요. 각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영상 찍고 서로 응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300개 동네. 많아 보이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시작에 불과하죠. 근데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때쯤엔 우리 사회 풍경이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마트 앞 벤치에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집에서 영상 편집하고 계실 수도 있고 백수라고 놀림받던 청년이 이제는 시니어 크리에이터와 팀 이뤄서 의미 있는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문 닫기 직전이던 동네 가게가 영상 하나 덕분에 사람들 다시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새 우리 사회가 조금은 따뜻해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경쟁만 치열한 사회?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 아니면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혼자 버티기 힘들 때 같이 하면 되겠네 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